내일 아침 누가 수술대에 눕고 누가 진실 앞에 무릎 꿇을까요? 이 한 줄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도 될 만큼 각자의 심장이 너무 시끄러웠는데요. 지은호는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박진석에게서 걸려온 그 전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됐거든요. 내일 수술, 다시 생각해 보시오. 지은호 씨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닐 수 있소. 차분한 목소리인데 오히려 더 차가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방 안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고 창틀의 기대선이 손끝이 얼얼했어요. 거짓일까 경고일까? 스스로에게 수십 번 물었는데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지은호는 결정했어요. 병원으로 향하기 전에 먼저 가야 할 곳이 있더라고요. 재단 사무실. 오늘은 아트 디자인 스페이스 프로젝트 최종 계약을 찍는 날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마음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고성이는 평소보다 더 부드러운 미소였어요. 어서 와요, 은호 씨. 목소리 온도가 딱 사람 마음 내려놓게 만드는 그 온도였는데요. 책상 위 계약서는 예상보다 큰 금액이 적혀 있었고 부속 문서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지은호는 최대한 또박또박 읽었어요. 그런데도 어딘가 빈칸이 남는 기분이었죠. 은호 씨. 고성이가 불러서 고개를 들었더니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더라고요. 당신을 보면 자꾸 잃어버린 아이가 떠올라요. 지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검진 결과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고성이가 내민 종이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붙어 있었고 거기엔 고성이와 지은호 사이의 친자 관계의 가능성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순간 시간이 멎는 듯 했는데요. 고성이의 고백은 멜로드라마처럼 부드러웠고 지난날의 사정은 또렷했지만 한편으로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만든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안해요. 나도 오래 버티려 했는데 의사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네요. 고성이가 조용히 말했다가 갑자기 기침이 거칠어졌어요. 지은호가 물컵을 들고 달려가자 고성이는 손등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이 프로젝트 내게 남겨주고 싶어. 내 마지막 선물이 되면 좋겠어. 뺨을 타고 내리는 눈물, 흔들리는 손끝, 따뜻한 말. 그 모든 게 한 사람의 모성으로 보였는데요. 이상한 건 마음 한구석에서 꺼지지 않는 작은 의심이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그 시각, 박진석은 홀로 서재에서 문서철을 넘기고 있었어요. 그는 어젯밤 비서에게서 받은 자료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통화 기록, 계좌 흐름, 비정상적인 소개 라인, 그리고 재단 라벨이 찍힌 협력 리스트. 박진석은 사람의 눈빛으로 사실과 거짓을 가려온 사람이죠. 마지막 장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서류 모서리를 흔들었는데요. 그 바람 속에서 박진석은 짧게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들려주자. 선택은 그 사람 목. 한편 이지혁은 스스로를 바쁘게 만들었어요. 지혁 선배라고 부르며 웃던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남아 있었어요. 그럴수록 마음이 더 얼어붙었습니다. 선배, 오늘 일정표 드렸어요. 보조가 내민 내역을 받아들었는데 문득 손끝이 떨리더라고요. 그 떨림이 뭐냐고 묻는 자신에게 그는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박성재는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성재는 움직이되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어요. 늦은 밤 성재는 지은호의 작업실 앞으로 갔다가 문 손잡이를 잡고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은호 후배, 오늘은 내가 모르는 편이 낫겠다.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돌아서다 휴대폰을 켜서 메시지를 썼습니다. 내가 곁에 있어. 내가 말하기 전까진 묻지 않을게. 전송은 하지 않았지만 그 한 줄이 성재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출근길에 지은호는 엄마 정순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오늘은 늦을 수도 있어요. 저녁은 내가 할게요.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기도 했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내 자리로 돌아올 것. 재단으로 가는 길 신호대기 중이던 차창에 비친 얼굴은 낯설 만큼 단단했습니다. 최종 계약의 도장을 찍기 직전 지은호의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발신자는 박진석. 잠깐의 망설임 끝에 받았습니다. 박진석의 말은 단도직입이었어요. 지은호 씨, 감정 말고 사실만 들으십시오. 오늘 수술, 반드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지은호가 반사적으로 물었죠. 왜요? 박진석은 긴 숨을 들이켰다 뱉고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재단 내 특정 라인이 어떻게 지강호에게 접근했는지,
어떤 브로커가 어떤 방식으로 서류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누가 판을 닫았는지. 마지막으로 박진석이 짧게 덧붙였어요. 내가 회장이라서가 아니라 남편이라서 말합니다. 그 선택, 당신 인생을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전화를 끊은 뒤 지은호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펜 끝이 종이를 간지리는 소리가 과장되게 크게 들렸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고성희가 들어왔죠. 은호 씨, 준비 다 됐어요? 지은호는 고개를 들고 정면으로 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제 이름으로만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내일 수술은 지금은 답을 못 하겠어요. 고성희는 잠시 멈칫했지만 금세 미소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요. 천천히 해요. 나도 천천히 듣고 싶어요. 그 말은 다정했지만 다정함 뒤에서 어떤 설계도가 접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퇴근길, 지은호는 카페에 들렀습니다. 습관처럼 손이 움직였고 도마 위 컵이 줄줄이 놓였어요. 마음이 복잡할수록 손에 익은 리듬이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그때 지혁 선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색한 눈인사가 오가고 둘은 말없이 컵을 주고받았죠. 바로 그 다음 날 첫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터졌어요. 병원. 수술동 앞에서 마주선 건 지은호와 고성희였습니다. 고성희는 아주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딸, 용기 내줘서 고마워. 지은호는 그 손을 보다가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사장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지은호가 꺼낸 질문은 단도직입이었죠. 강호, 누가 처음 그쪽 사람들하고 연결했나요? 고성희의 미세한 눈동자 떨림을 지은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았지만 결정적인 흔들림이었거든요. 오해야. 바로 그 말이 스스로를 무너뜨렸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들고 분명히 말했어요. 내 수술, 오늘은 못합니다. 제가 알아야 할 걸 다 알게 되면 그때 다시 얘기해요. 두 번째 클라이맥스는 박진석의 서재에서 벌어졌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와 단둘이 마주 앉았어요. 오랜 동행의 무게가 방 안에 고여 있었죠. 성희, 우린 너무 멀리 왔다. 박진석이 내민 건 이혼 서류가 아니라 사건의 전모가 정리된 보고서였어요. 이건 법이 묻는 질문이고 이건 양심이 묻는 질문이야. 어느 쪽에도 답하지 않으면 우린 둘 다 잃는다. 고성희는 처음으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그 눈물이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멈추면 무너진다는 신념이 그녀를 오래 잡아 끌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마지막 남은 카드를 손끝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카드의 이름은 모성이었고 그 속에는 집착이 숨어 있었죠. 세 번째 클라이맥스는 의외의 곳에서 터졌습니다. 창고 골목. 지혁 선배와 성재 선배가 동시에 서 있었습니다. 성재가 먼저 말문을 열었죠. 지혁아, 어제 내가 한 말 들었어. 지혁은 숨을 들이켰다가 길게 뱉었어요. 미안. 그 사과엔 질투와 후회와 늦은 깨달음이 모두 담겨 있었죠. 성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할 시간 없어. 지금은 은호 후배 옆에 누가 서 있느냐보다 은호 후배가 어디로 가느냐가 먼저야. 그 말이 달리는 칼처럼 가슴을 스쳤어요. 나의 자리가 아니라 그녀의 방향.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 둘의 우정은 조금 복구됐습니다. 상처 위에 새살이 돋듯이요. 그리고 밤.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지은호는 엄마 정순이와 마주 앉았어요. 콩나물국이 식지 않도록 뚜껑을 덮어두고 둘은 한참을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지은호가 먼저 말했죠. 엄마, 내가 혹시 누군가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정순이가 나직하게 답했어요. 기대는 나쁜 게 아니야. 다만 기대를 빌미로 내 몸을 요구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지. 짧은 문장인데 마음이 찢어질 만큼 정확했어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내 편이 되어라. 어느 누구보다 단단한 조언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내일은 병원 말고 경찰서에 갈 거예요. 강호 건 다시 들여다보자고요. 다음 날, 판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진석이 제보한 자료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브로커 라인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지강호를 유인한 통화 기록, 특정 계좌에서 특정 계좌로 넘어간 이체 내역, 기획적으로 조작된 계약서 포맷. 퍼즐이 맞춰지자 강호의 발밑에서 묶음이 풀렸습니다.
누나 하나. 지강호가 미안하다는 말을 더 꺼내기도 전에 지은호는 먼저 손을 잡았어요. 우리 살아남자. 변명은 나중에 하자. 그 말은 다정이 아니라 결심에 가까웠습니다. 한편 고성이는 마지막으로 은호를 별도의 장소로 불렀어요. 곳곳에 걸린 예술작품이 흐릿하게 비치는 저녁, 고성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미워해도 돼. 근데 나도 살고 싶었어. 지은호는 한참을 듣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살고 싶은 마음 이해해요. 근데 그 마음이 다른 사람을 디딤돌로 삼는 순간 그건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거예요. 고성희의 눈가가 번졌어요. 내가 잃은 게 많아. 지은호는 아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잃은 것만 보지 마시고요. 멈출 수 있는 지금을 보세요. 그 말은 판결문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였어요. 이후의 일들은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강호 건은 재수사로 무혐의가 확정됐고 브로커 라인은 체포되었습니다. 재단은 외부 감사에 들어갔고 박진석은 개인과 회장의 자리를 구분해 법과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고성희는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으로 모든 것을 멈춰보는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한 듯 했어요. 누구에게도 전화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한동안 침묵만 했습니다. 침묵으로 사과하는 일은 사과가 아니지만 가끔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지은호는 작업실에서 새로운 도면을 펼쳤어요. 자로 긋는 선이 예전보다 단단했는데요. 수정이 고개를 들이밀며 웃었습니다. 은호야, 오늘은 진짜 얼굴 같네요. 지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 오늘 내 편이야. 지혁 선배는 그날 늦은 시간 카페 앞에서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가는 길, 내가 방해하지 않을게. 근데 내가 옆에서 걸어도 돼? 읽음 표시가 뜬 뒤 답장은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걸을게요. 대신 너무 멀리 가지 마요. 그 두 줄이 두 사람 사이 거리의 새로운 기준이 됐습니다. 성재 선배는 특유의 방식으로 움직였어요. 말이 적었고 대신 필요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났습니다. 서류는 내가 볼게. 넌 내일 해.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죠. 셋의 관계는 애매한 삼각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각도로 지은호를 보호하는 삼각 버팀목이 됐습니다. 질투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질투가 길을 막지는 않게 된 거예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음 회차에는 두 가지가 남아있거든요. 첫째, 고성희가 멈춘 자리에 무엇을 올려놓을지. 사과인지 또 다른 선택인지 그 갈림길에서 그녀가 어떤 사람으로 남을지가 궁금합니다. 둘째, 지혁 선배와 성재 선배의 우정이 새로운 규칙을 얻을지. 흙바닥에서 단단해진 그 규칙이 사랑 앞에서도 통할지. 어쨌든 분명한 건 하나예요. 지은호는 이제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고 누구의 예비 부품도 아니고 누구의 대체제도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자기 이름의 하루를 살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쌓여서 언젠가 진짜 화려한 날들이 될 거라고요.